네, 오늘은 DNA 복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DNA 복제는 이 뒤에 이어서 이제 전사 번역까지 갈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첫 번째 시작인데 좀 상황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개를 좀 연속해서 이어서 가려고 하는데 일단 조리고등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요리하는 법을 배우는 조리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신입생들이 면접을 보기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장소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 지금 학교에서 따라오세요라고 하고 있고요. 거기를 이제 따라가면서 어떤 걸 물어볼까 도대체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학교에 정보를 좀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럼 기존에 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정보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존에 다니던 우리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신입생들이 학교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보니까 이 신입생들이 좀 숫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붙여야 되는데 너무 낯을 많이 가리니까 지금 선배님들은 계속 이렇게 우측통행 엄청 열심히 하네요. 우측통행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옆에 가서 안녕하세요, 저 이 학교 정보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우니까 지금 말을 못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 이렇게 딱 등장을 했는데 누구냐면 초록색 모자를 쓴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지? 여기 학교 학생인가? 하고 슬쩍 알아봤더니 이 학교 학생은 아니고 이제 옆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인데 다른 용무가 있어서 이제 왔나 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좀 이 부침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입생들이랑 다르게 먼저 다가가서 저 이 학교에서 하는 뭐 요리에 대한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먼저 말을 잘 붙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는데 오른쪽 왼쪽 두 줄로 서로 우측 통행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일단 이쪽에 화면 바깥쪽으로 여러분 쪽으로 나가는 이렇게 걸어 나가는 친구들한테 가서 이제 물어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는데 이 학교에는 어떤 규칙이 있냐면 무조건 최소한 두 줄이 있으면 서로 우측 통행, 서로 반대로 엇갈려서 지나가야 된다. 지나갈 때 이렇게 한 줄로만 서로 엇갈려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줄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무조건 엇갈려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는데 제 학생들이 이렇게 걸어 나오니까 물어보긴 물어봐야 되는데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계속 뒤에서 말하는 거예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물어보긴 물어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새로 등장하는 제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정보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요. 여기 먼저 붙어가지고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옆 학교에 초록 모자 쓴 친구들이. 그랬더니 신입생들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뒤에 붙어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제 학생들이 지금 여러분 쪽으로 나가고 있고 이 정보를 얻기 위해 물어보는 신입생과 옆 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쭉 이렇게 가고 있고 저 앞쪽에서 화면 가장 중간에 따라오세요라고 하고 있는 안내하는 분은 지금 저 안쪽으로 쭉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제 학생들은 이렇게 가고 있지만 신입생들은 정보를 물어보면서 이 안내해 주시는 분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걸어가는 재학생도 있지만 이렇게 걸어가는 재학생도 있었거든요. 원래 복도에서 서로 우측통에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니까. 자, 이렇게 걸어가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옆에 붙어서 나란히 저 정보 좀 주세요 이렇게 두 줄로 가면 안 돼요. 학교 규칙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볼 때는 반대로 여러분 쪽으로 화면 쪽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스치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재학생들이 뚝뚝뚝 걸어가고 있는데 먼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초록색 모자를 쓴 친구들이 와서 자, 보세요. 저희가 하는 대로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라고 하면서 탁 붙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정보 좀 주실래요? 라고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럼 새로운 신입생들이 와서 이렇게 이 순서대로 붙는 거죠. 이 방향으로 쭉 붙어 나가면서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안내해 주시는 분은 저쪽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죠. 따라오세요 라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 재학생들한테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물어보다 보니까 점점 저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안내하시는 분은 일로 가는데 서로 반대로 가죠. 그래서 화면에 보면은 이 안내하시는 부분이 신입생들이 계속 절로 가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아니 거기는 반대 방향이고 이쪽으로 가야 돼요 라고 하면서 지금 큰일 났다고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던 친구들이 뒤를 딱 돌아봐서 저쪽으로 가야 되네 라고 이제 심각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쭉 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여기에 틱 붙습니다. 그럼 여기부터 다시 물어보는데 여전히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안내하시는 분과 또 멀어지겠죠. 그러면 다시 와서 또 가고 이런 식으로 뒤로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달려와서 바로 등 뒤에 붙었다가 다시 달려가고 그 사이에 안내하시는 분은 계속 반대 방향으로 따라오시라고 하고 가고 있고 이런 이 실수가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지막에 자 보세요. 계속 실수라는 쪽을 살펴보면은 쭉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쭉 붙어 있겠죠? 초록 모자 쓴 사람들, 그 다음에 신입생들. 그럼 신입생이 여기서 저쪽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달려와요. 그럼 여기부터 쭉 가게 되면 이제 여기 처음에 와 있던 초록 모자 쓴 친구들랑 겹치게 돼요. 갔다가 와서 다시 이렇게 계속 겹치니까. 그럼 이 친구들을 보는 순간 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요, 이제 저희가 물어보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시범 안 보여주셔도 돼요. 사실 정보가 필요한 건 저희잖아요. 그러면서 이 초록 모자 쓴 친구들한테 비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만 이 친구들이 아, 죄송합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저희가 물어볼게요. 라고 하고 초록 모자 쓴 친구들을 내쫓고 내쫓고는 너무 심하고 옆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본인들이 그 빈자리도 채워서 쓰게 됩니다. 네, 지금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게 DNA 복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제 조금 후에 설명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DNA 복제 얘기를 오늘 DNA 복제 전사 번역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의 어떤 첫 부분을 해봤는데요. 첫 컷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요리 고등학교라고 했는데 그 학교의 복도에 이렇게 뭐죠? 우측 통행을 하고 있었죠. 우측 통행을 하는 이 두 줄은 DNA 두 가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DNA가 보통 이렇게 이중 나선으로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역평행 구조다라고 말해요. 그냥 두 가닥이 아니라 평행은 평행인데 역평행 서로 방향이 반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향이 뭐냐고 한다면 이런 거죠. 자,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이제 인산, 당, 염기가 붙어 있는 게 뉴클레오타이드죠. 그럼 가운데 있는 당에는 탄소가 5개가 있어서 5탄당이라고 하면서 이제 5개의 탄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빨간색으로 붙여놨는데 자, 염기 쪽부터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탄소가 있는데요. 3번 탄소에는 OH가 있고 5번 탄소에는 이제 뭐죠? 인산기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 기존의 뉴클레오타이드에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더 붙으면서 이렇게 긴 사슬이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아이는 항상 어디에 붙을 수 있냐면 기존에 있던 뉴클레오타이드의 3번 탄소에 붙어있는 OH, 거기서만 이렇게 새롭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탄소에만 새로운 아이들이 추가될 수 있어요, 계속. 그래서 DNA를 쭉 늘여놓고 보면은 항상 시작되는 지점에는 위쪽으로 몇 번 탄소가 손을 뻗치고 있냐면 5번 탄소가 뻗치고 있고 그 밑으로 붙고 하다 보면 밑에는 반대쪽 끝에는 3번 탄소가 손을 반대쪽으로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 끝은 5-말단, 반대쪽 끝은 3-말단 이렇게 방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쪽이 5-에서 3-로 이렇게 내려간다면 반대쪽은 밑에서부터 위로 5-에서 3- 이렇게 역평행 구조로 이뤄요. 그건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서로 안정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 이중나선을 이룰 수 있을까를 알아보다 보니까 역평행 구조를 이루면은 안정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알고 있는 모습을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낸 건데 그래서 아무튼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서로 반대인 역평행을 지금 우측 통행을 서로 하면서 반대로 지나가는 걸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DNA가 한 가닥이 이제 두 가닥으로 복제가 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퍼를 내리는 거랑 비슷해요. 이중나선 DNA를 일단 벌립니다. 그러면 두 가닥을 구성하는 한 가닥 한 가닥이 떨어지게 되고 기존에 있던 이 한 가닥씩을 바탕으로 그 옆에 상부적인 새로운 가닥들이 만들어져서 완전히 똑같은 이중나선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보면은 이 복제가 시작되려면 그래서 일단 두 가닥이 붙어 있는 걸 뜯어야 되는데 그 복제가 시작되는 지점을 복제 원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뜯어져서 지금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 부분, 지퍼로 친다면 지퍼를 내려서 막 갈라지기 시작한 부분을 복제 분기점이라고 해요. 분기가 나뉘는 거니까 가지가. 자, 그러면 이거를 DNA를 손으로 쥐어 뜯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갈라지느냐? 거기에는 이제 DNA를 두 가닥을 분리시켜주는 효소가 있어요. 생명과학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거나 변화가 일어날 때 단백질 효소가 관여하는 게 굉장히 많고 뭐 거의 다라고 봐도 뭐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인데 이 나선을 풀어주는 효소가 있습니다. 지퍼의 그 쇠 부분처럼. 그래서 헬릭스가 나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더블 헬릭스에서
헬릭스를 풀어주는 헬리케이스라는 효소가 있는데 얘가 지나가면서 DNA를 이중나선을 불려주는 게 아니라 벌려주는 겁니다. 그럼 양쪽으로 이렇게 쭉 지퍼를 내리듯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안내를 하시는 분이 사실은 그 헬리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측 통행을 하면서 걸어가는 이 역평행으로 지금 걸어가는 두 줄 사이에서 지나가면서 따라오세요라고 하면서 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이 바로 헬리케이스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헬리케이스가 쭉 밀고 가는데, 자, 지금 오른쪽에 지금 이쪽으로 걸어 나가는 사람들이 기존의 파란 가닥, 원래 있던 가닥이에요. 그러면은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먼저 그 반대편에 이제 한 가닥이 되어버린 DNA에 새로운 짝꿍이 되어서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쭉 붙어야 되는데,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기존에 누군가가 존재해야지만 그 뒤에만 붙을 수 있어요. 먼저 자기가 시작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평생 시작을 할 수가 없느냐? 어떻게 하면 되냐면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종류가 좀 다르죠. 당의 종류도 다르고. 근데 그 아이들은 누가 먼저 앞에 붙어 있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먼저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먼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초록색 모자를 쓴 친구들은 누구냐면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들인데 그 아이들이 먼저 와서 시범적으로 붙기 시작해요. 시범적으로 붙는데 많이는 아니고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개, 짧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붙는 이 짧은 RNA로 구성된 이 염기 서열 사슬을 뭐라고 부르냐면 프라이머라고 부르는 거예요. 프라이머. 자, 그럼 프라이머는 그냥 뭐 자동으로 붙느냐, 지들이 걸어와서 붙느냐 이런 게 아니고 역시 이걸 붙여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 효소는 지금 프라이메이스라고 써놨는데요. 에이스가 붙으면 효소죠. 프라이머를 합성하는 효소, 프라이메이스. 자, 그게 이제 어느 방향에 붙냐면 DNA든 RNA든 복제든 전사든 무조건 이 헥산 두 가닥이 있을 때는 두 가닥의 방향은 서로 항상 반대가 돼야 돼요. 아까 그래서 학교에서 규칙이 무조건 두 줄의 사람들이 걸어가게 되면 같은 방향으로는 갈 수 없고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엇갈려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그림에 보시면은 왼쪽 밑에 보면은 지금 3-말단이 있죠. 그러면은 그 옆에 건너편에 새로 붙는 RNA 프라이머는 5-말단이 오게 됩니다. 무조건 역평행이기 때문에. 그러면 합성은 무조건 어디서 어디로만 이루어지냐면 아까 말했죠. 뉴클레오타이드에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밑에 붙으려면 어디에 붙냐면 3번 탄소에 있는 OH에만 새로운 것이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아이는 또 이 아이의 3번 탄소에만 또 붙을 수 있고, 그래서 5에서 3 방향으로만 쭉 합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사도 마찬가지, 복제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5에서 3 방향으로 지금 프라이머가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보면은 알겠지만 프라이머가 지금 합성되는 방향이랑 헬리케이스가 풀고 가는 방향이랑 일치하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아까 분명히 복제 원점에서 양쪽으로 풀어진다고 했는데 왜 한쪽만 그렸냐면 지금 왼쪽 상단에 그려놓긴 했는데 반대편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절반만 일단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 컷을 보면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가 몇 개 정도가 일단 붙어줘야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목적은 새로운 DNA 가닥을 만드는 거지 RNA 가닥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복제는. 그래서 프라이머가 무한정 길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길어지면 이제 자 봤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일을 끝냅니다. 그러면 드디어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와서 이제 기존에 누가 붙어 있으니까 프라이머가 그 뒤에 3번 탄소에 붙을 수 있게 돼요. 아, 저렇게 붙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와서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시 5-에서 3- 방향으로 쭉 붙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도 역시 뭐가 필요하냐면 DNA 뉴클레오타이드가 자동으로 막 자석처럼 혼자 와서 척척척 붙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붙여주는 아이가 누구냐면 DNA 중합효소라고 부릅니다. DNA 중합효소는 말 그대로 중합이 어떤 기본 단위를 여러 개 모아서 큰 중합체를 만드는 게 말 그대로 중합효소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를 연결해서 DNA 큰 사슬을 만드는 아이다. 그래서 DNA 중합효소라고 합니다. 물론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DNA 중합효소가 DNA 가닥, 새로운 가닥을 합성해 나간다. 원래 있던 가닥을 바탕으로.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헬리케이스가 지금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서 풀고 가는 방향이랑 새로운 정보를 물어보면서 합성되는 새로운 빨간색 DNA 가닥이랑 방향이 같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쭉 따라가면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쪽은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역시, 네.
잘 따라오고 있나 봤더니 새로운 가닥이 합성되면서 자기를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끝까지 이 상태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 지금 말씀드린 가닥처럼 끊김없이 지금 DNA가 풀리는 방향으로 DNA가 같은 방향으로 합성이 일자로 쭉 이어지는 가닥을 선도가닥이라고 불러요. 선도가닥. 선도가닥은 끊김없이 DNA 복제가 진행되는 방향과 합성 방향이 같기 때문에 끊김없이 쭉 가게 됩니다. 근데 반대편이 문제죠. 자, 반대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DNA 복제든 전사든 뭐든 두 가닥이 있을 때는 서로 역방향이어야 된다. 이게 룰이라고 했죠. 자, 이쪽 왼쪽 가닥은 문제가 없었는데 오른쪽 가닥이 문제예요. 자, 오른쪽 가닥은 지금 헬리케이스 바로 밑에가 몇 번 말단이 되냐면 3- 말단이 됩니다. 왜냐면 이 오른쪽 밑에가 5- 말단이니까. 그럼 새로 만들어지는 가닥은 5에서 3으로 합성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고 헬리케이스가 올라가는 방향과 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5에서 3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머가 만들어지는 위치가 왼쪽 가닥처럼 왼쪽 아래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가닥을 보면 오른쪽 위에 헬리케이스 바로 밑에서 프라이머가 합성이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프라이머가 만들어지고 나서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프라이머가 붙어 있으면 DNA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아 저렇게 붙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프라이머의 뒤에 붙어서 쭉 합성해 나가는데 문제는 위에서 아래로 5- 말단에서 3- 말단 방향으로 쭉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문제가 있어 보이죠. 헬리케이스는 지금 위쪽 방향으로 풀고 나가고 있는데 이쪽 오른쪽 가닥은 지금 새로운 가닥의 합성이 위에서 아래로 가고 있어요. 헬리케이스는 위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안내하시는 분이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서 일로 가고 있는데 정보를 물어보면서 지금 대답을 듣는 신입생들은 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역시 이때도 DNA 중합 효소가 일을 하고요. 자, 그래서 가다 보면은 시간이 조금 지난 걸 그린 거예요. 따라오세요 라고 하고 올라가고 얘는 내 그 정보 좀 물어보고 가야지 라고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쭉 서로 헤어지게 되니까 여기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순간 쭉 헬리케이스가 가고 DNA가 합성되다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저쪽을 쳐다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합성이 된 다음에 다시 부랴부랴 헬리케이스 쪽으로 달려갑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다시 달려가서 여기부터 다시 5- 말단에서 3- 말단 방향으로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이 복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시 가면 또 문제가 뭔가요? 얘가 내려가는 동안 헬리케이스는 더 위로 풀고 올라가요. 그럼 얘는 다시 가서 또 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반복되게 되는데 그래서 한쪽 가닥은 아까 왼쪽은 끊김없이 스무스하게 쭉 가서 선도 가닥이라고 했는데 이쪽은 짧은 가닥이 툭툭 끊기면서 조금씩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쪽은 지연 가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짧은 가닥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본의 과학자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오카자키 절편이 이제 작은 조각이죠. 오카자키 절편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지연 가닥이 합성되게 되죠. 왜 한쪽은 선도 가닥이고 한쪽은 지연 가닥이냐라고 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DNA 자체가 역평행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합성은 5- 말단에서 3- 말단으로만 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룰 때문에 저렇게 양쪽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은 무슨 소리냐면 자, 왼쪽 위에도 그려놨는데 오카자키 절편이 만들어지고 뒤따라가서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겹쳐지냐면 기존에 만들어졌던 프라이머 그 다음에 DNA 달려가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은 새로 합성되는 DNA 가닥과 프라이머가 만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만들고 싶은 거는 DNA 가닥을 만들고 싶은 거지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박혀 있는 걸 만들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RNA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진 프라이머의 역할은 이렇게 붙어라라고 시범을 보이는 거지 걔가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DNA 중합효소가 밀고 나오면서 RNA 그 뉴클레오타이드들 프라이머를 제거하게 됩니다. 걔네들은 계속 있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DNA 중합효소가 채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온전하게 DNA 뉴클레오타이드로만 이루어진 가닥이 매끈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매끈한 건 아니고 그림에 보면은 1번 가닥과 1번, 2번은 지금 뜻이 뭐냐면 1번이 먼저 만들어지고 2번이 만들어진 거다라는 순서를 나타낸 건데 1번과 2번 사이에 보면 사실 DNA 가닥이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들은 쭉 채웠지만 처음에 만들어진 애와 두 번째 만들어진 애 오카자키 절편 사이에 DNA 인산과 당의 결합이 좀 끊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연결효소라든지 이런 아이가 와가지고
연결을 매끄럽게 해주면은 완벽하게 매끈한 하나의 가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DNA 복제 얘기만 해봤는데 욕심 부려가지고 하다가 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DNA는 중요한 게 저거죠. 이중나선 구조인데 그보다 중요한 특징은 역평행 구조다. 그래서 한쪽이 위에서 아래로 5-말단, 3-말단의 방향이라면 반대쪽은 5-말단, 3-말단, 5에서 3 이렇게 서로 역평행 구조다. 그리고 새로운 가닥이 합성될 때는 반드시 5-에서 3- 방향으로만 합성이 될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DNA를 벌렸을 때 한쪽은 복제 방향과 합성 방향이 같아서 쭉 이어지는 선도 가닥이 만들어지는데, 반대쪽은 짧은 게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는 지연 가닥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만 할 거고요. 오늘 이야기가 이제 조리고등학교에 신입생들이 와서 면접 보러 가면서 이 학교에 대한 정보를 기존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다음에는 이제 전사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전사는 이제 이 원본 정보 중에 일부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